안녕하세요, 강유치입니다. 오늘도 독서 천재가 된 홍 팀장 내용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시간 관리 독서법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 건데요. 그만큼 시간 관리를 잘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나를 잘 경영할 수 있는 힘이 커진다고 하니까 오늘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왜 맨날 시간이 부족할까요? 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시간의 관리를 못하고 버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루를 매일 여러분에게 86,400원이 입금되는 통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래요. 그러면 그날 다 쓰지 않으면 통장에 잔고가 쌓이지 않고 제로가 되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에 그 돈을 다 쓰기 위해서 짜장면을 먹을 때 탕수육을 하나 더 시켜. 그리고 책을 사서 주변 사람들한테 또 선물을 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돈을 다 쓰기 위해서 택시를 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에게 매일 아침 86,400초라는 시간을 받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은 통장에서 그냥 사라져 버린대요. 잔액도 없고 단 1초라도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직급에 관계없이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데요. 아침에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 쓰려고 노력을 하겠죠. 우리 인생이 이제 120세 수명을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누구에게 신세를 안 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고 합니다. 오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오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판가름이 나는데요. 만약에 힘이 비축된 소중한 오전 시간을 빈둥빈둥거리면서 허투루 시간을 보낸다면 오후에 발을 동동동동 거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전 시간을 아주 짜임새 있게 보내면서 목표를 이룬 사람은 오후에 여유롭게 지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 관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홍 팀장님은 시간 관리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보다 독서로 시간 관리하는 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강 대표님은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라고요. 네, 오늘 독서 수업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간 관리에 대한 핵심을 다루면서 현재 업무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에 대한 핵심을 다루고 현재 업무 능력을 키우는 거죠. 둘째, 시간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독서법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가치를 극대화. 여러분도 귀가 쏠깃하시죠? 네, 강리치도 귀가 아주 쏠깃쏠깃하는데요. 독서법이라고 통틀어 말했지만 단순히 책을 읽는 방법론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현실에 적용해야 독서의 가치가 아주 극대화가 된다고 합니다. 현실에 적용을 하는 거, 현실에 적용하는 거. 이게 우리가 독서를 시간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구체적인 독서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면 현실 적용이에요. 책을 읽고 현실에 적용을 시켜야지만 우리가 결과치가 나옵니다. 책을 읽고 그냥 덮었어. 그리고 나는 일상에 그냥 묻어서 그냥 뭐 룰루랄라 그냥 생활을 했어. 그거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그런 것들을 현실에서 적용한 게 없기 때문에 뭔가 이루는 것도 없겠죠. 강리치가 예전에 김승우 회장님의 100번 쓰기를 읽고 나서 생각의 비밀을 읽고 나서 무조건 100번 쓰기를 했어요. 굉장히 절실하게 매달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현실에 적용을 하는 법을 제가 익히고 습득하고 또 제가 해봤던 노하우들을 생각해서 나로 사랑하는 기쁨 프로젝트에서 그걸 풀어내고 있고, 그리고 저 또한도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해봤기 때문에 그냥 해본 사람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독서의 목적은 현실 적용에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 관리는 그야말로 인상 관리잖아요. 자기 경영 독서 멘토링의 핵심이기도 하대요. 시간 관리는 인생 관리고
자기 경영, 나를 경영하는 거. 다른 사람 경영할 필요 없어요. 나 스스로 내가 나를 경영하면 되거든요. 자기 경영, 독서, 멘토링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시간관리 중요성이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우선은 피터 드러커라고 자기경영 노트를 쓴 작가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알라고 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알아라. 내 시간을 차곡차곡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뭐 이런 노트가 있으면 그냥 이런 노트에다가 내 시간을 하루를 점검을 해봐. 내가 몇 시에 일어났고, 일어나서 무엇을 했고, 또 밥 먹은 시간, 그리고 또 책 읽은 시간, 이동하는 시간,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 뭐 식당에 나가서 일한 시간,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뭐 집에서 뭐 있었던 시간, 이런 것들, 뭐 친구들하고 뭐 술 한잔 했던 시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다 쓰는 거예요. 30분 단위로 써도 되고 1시간 단위로 그렇게 내 시간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을 했다고 하는 기억과요, 정말 실제로 1시간은 커다란 간격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찾아내냐면 기록을 해보면서 찾으라고 합니다. 왜 사실과 기억이 이렇게 다르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집에서 뭐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나 이야기를 하다가 소소한 일까지 막 끄집어내면서 막 싸울 때 입장이 달라요. 거기에서 오는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사실과 달라서 오해가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기억하는 기억과 내가 진짜 실제의 사실은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시간관리는 시간을 기록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간관리는 시간을 기록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을 알지 못하는 한 시간을 관리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생각지도 못했어. 우리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긴급하지도 않아. 시간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긴급하지 않다고 느끼는 데서 실천하지 않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수입이 내 지금 수입의 2배로 입금 시켜줄게. 네가 대신에 네 하루를 한번 적어봐. 네 시간 어떻게 쓰는지 적어봐. 이렇게 하면 안 쓸 사람이 있을까요? 내일 당장 내 수입의 2배가 들어온다는데 그만큼 이게 눈앞의 현실로 뭔가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의 시간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 2배의 수입은 언제 통장으로 꽂힐지 몰라요. 그래서 간이치가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나로 살아가는 기쁨 프로젝트를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중요한 게 시간 관리라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시간 관리. 그 사람들이 시간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는 절대 필수적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유명 다국적 기업 회장들의 컨설팅을 많이 했는데요. 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이구동성으로 너무 바빠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예고 없이 찾아가면 단 5분도 시간을 낼 수 없을 정도였대요. 그래서 이 피터 드러커는 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호기심이 너무 강하게 발동을 한 거죠. 실제적으로 전담 컨설턴트를 딱 붙여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커피 마시는 시간, 뭐 신문 보는 시간 등 모든 시간을 기록하고 통계를 내본 결과 중요한 일에 쓴 시간은 불과 30%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일에 쓴 시간은 불과 30%가 안 되었대요. 이런 정말 다국적 기업의 CEO들을 관찰을 한 거예요. 네, 바빠요 나 좀 관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그만큼 시간 관리가 어려웠던 거죠. 본인이 가지 않아도 되는 모임에 가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일 중에서 대부분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일도 있었던 거죠. 본인은 죽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 진짜 열심히 일해서 난 너무 바빠. 근데 결과적으로 그 모임 이 사람이 안 가도 됐던 거야. 다른 사람한테 아웃소싱 했어도 되는 건데 자신이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남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은 가족들한테 내는 시간도 바쁜다는 일 핑계로 낼 수가 없었을 수도 있어. 그쵸? 자신의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 달 동안 일주 단위, 하루 단위로 기록을 해보래요. 내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일주 단위로, 하루 단위로 기록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기억을 믿지 말고 자신의 기록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다. 자신의 기억을 믿지 말고 자신의 기록을 신뢰하세요. 자신의 기억을 믿지 말고 자신의 기록을 신뢰하세요. 아, 정말 멋집니다. 그쵸? 여기서 또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해드릴게요. 성과를 지배하는 사람은요, 시간에서 출발을 하는데 급한 일인지 중요한 일인지 시간 관리의 핵심은 이 두 가지에 있다고 합니다. 먼저 무엇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계획을 세우지 마시래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걸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을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투자가 될까, 이거부터 먼저 꼼꼼히 살펴보시는데요.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목표를 달성하는 실행 능력을 갖고 있는 거고요.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그건 몸으로 익혀야 하는 거라고 해요. 우리 2, 1은 2, 2는 4, 2, 3은 6, 2, 4, 8, 2, 5, 10 이러면서 우리 구구단 외웠잖아요. 어렸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외웠던 것 같아. 남들 하니까 나도 그걸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했잖아요. 이것처럼 엄청난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하면 된대요. 구구단 외우는 것도 엄마가 못하면 너 또 그것도 못했어 하면서 야단 맞으면서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훈련을 했을 때 목표를 달성하는 실행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요,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내 시간을 1시부터 2시까지는 내가 식사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내가 컴퓨터를 보면서 오후 시간에 미팅을 체크를 했어. 이것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아주 적은 시간이라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걸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했어. 근데 누군가 놀러와서 집에, 그럼 그 시간에 내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뒤로 하고 그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거는 긴급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은 뒤로 하고 긴급한 일에 먼저 대응을 한 거죠. 네, 누군가 수다 떨고 잡담하고 하는 거는 긴급한 일이지만 중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것처럼 내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것을 체계화하면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모든 일을 그 일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서 그에 맞게 생각할 시간을 배당하라고 합니다. 하버드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세계 최고 인재들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까? 네. 하버드대에는요, 1000개가 넘는 강의가 있고 또 100가지 이상의 과외 활동이 있다고 합니다. 꼭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균형 있게 맞춰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가 필수겠죠. 그래서 하버드 1년생들에게는 1학년생에게 가장 중요한 일도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장 과제를 내는 일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그럼 공부를 하는 시간에 견적이 나와줘야 하고 다른 활동도 맞출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가장 중요한 일도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익히게 하는 거죠. 가령 A 과목을 선택했어. 근데 읽어야 하는 책의 분량이나 뭐 그런 책을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해. 그러면
그 케이스 스터디에 걸리는 시간과 리포터를 작성하는 시간 등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일주일 동안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A 과목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배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지 그게 내가 가능해지면 그것을 수업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분량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겠죠. 분량, 책을 읽어야 되는 분량이 엄청나대요. 그래서 시간관리 포함해서 철저하게 자기관리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버드의 힘이라고 합니다.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일수록 대화를 할 때 시간 이런 단어를 많이 쓴대요. 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시간 개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 시간에 대해서 쫓기면서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뭐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마감이 있고, 그리고 그날 하루 영업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고, 또 찾아가서 관리도 해야 되고, 이게 다 영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는 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별로 시간에 대해서 쫓기면서 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보다 더 시급하게 익혀야 할 것은 효과적인 시간관리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제가 또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간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목적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관리 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래요. 시간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목적을 잃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목적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내가 성과를 내게끔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업무를 딱 찾는 거야. 기록한 시간을 딱 보고서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해 그러면 찾아서 그거를 제거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카카오스토리에서 뭐 이렇게 성공을 해내기 전에 쇼핑몰을 제가 운영을 해보려고 공부를 했었어요. 너무 어렵더라고. 제가 혼자 하기에 찾아서 하고, 근데 그걸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거를 해버렸어요. 아, 이거는 나한테 필요가 없구나. 제거. 아무리 활성화가 되고 아무리 지금 그게 기본이라고 하지만 내가 즐거워야지 일을 하잖아요. 즐겁지 않은 일은 저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즐기면서 해야 되고 내가 가능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능력 밖의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나를 짓누르더라고요. 과감하게 제거를 했죠. 그랬던 시간이 나오니까 다른 쪽으로 내가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시선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정리하고 조절해서 낭비되는 시간을 막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홍 팀장도 성과를 너무 내려고 집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에게, 부하 직원에게 맡겨서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자신이 검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게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자,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일에는 뭉퉁이 시간을 확보하라고 합니다. 뭉퉁이 시간을 확보하는데 시간관리 전략을 짤 때는 그 일에 들인 총 시간이 아니라 한 번에 쓰는 시간을 봐야 한다고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쓸 수 있는 몇 시간, 그 몇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새벽 시간을 활용을 해요. 독서하는 사람들도 새벽 시간을 활용하고, 제가 과거에 개인 상담을 받았을 때도, 그리고 부모 교육을 받았을 때도 아침에 1시간을 일찍 일어나라고 해요. 그 엄마들은 아이들을 케어를 하려고 한 6시에는 눈을 뜨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오롯이 나에 대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눈을 떠서 가족들한테 치이고 뭐 밥하고 살림하고 뭐 이러다 보면 자기 시간을 낼 수가 없으니까 엄마들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과부하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1시간만 더 일찍 일어나서 5시에 생활을 해라. 그 1시간 동안 내가 책을 읽어도 되고 명상을 해도 되고
108배나 이런 것처럼 운동을 해도 너무 좋다 해서 1시간 먼저 일어나서 4시간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 권장을 했어요. 전화벨도 안 울리지, 그리고 카톡 같은 것도 그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울리지 않고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1시간 동안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략적으로 시간을 짤 때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새벽 시간이 오히려 저는 낮에는 효율이 좀 떨어져요. 제 자체가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를 계획하고 뭐 음식을 만들어도 그래요. 음식을 만들 때도 아침에 제가 남편한테 밥을 아침에 차려준 게 차려줬었는데 그것도 아침에 좀 일찍 생활했을 때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네. 시간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려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디테일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 관리를 하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시간을 기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일을 할 땐 무엇부터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기보다 얼마만큼 시간을 쓸 수 있는지 고려해라. 얼마만큼 내가 이거를 책을 달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내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지, 그거를 계획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긴급한지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보라고 합니다. 우리 갈비 여기서 또 넉다운 됐어. 귀여워. 네, 긴급성과 중요성을 생각하고요. 또 시간을 하나의 묶음으로 모아서 쓰라고 합니다. 네, 일주일 중 하루를 확보를 하는 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면 토요일 하루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또 월수금 오전, 요때는 월수금 오전은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화요일 목요일 출근 전에는 휴대전화를 꺼두고 서재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출근을 일찍 해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일을 해보는 것도 권하고 있습니다. 통째로 시간을 쓴다는 거는요, 중간에 끊기지 않는 시간을 말한다고 했어요. 대화를 하거나 전화를 받거나 메일을 보내는 등 외부와 연관된 일을 일절 배제한 채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시간을 자유자재로 통제를 한다는 건 노력이 정말 필요한데요. 그게 가능해지면 내 시간을 정말 이 하루에 86,400초라는 시간에서 제대로 잘 활용을 하고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잠자는 것도, 숙면을 취하는 것도 제대로 시간을 쓰는 거죠. 숙면을 취한다면 하루에 한 6, 7시간만 자고 충분히 자고 일어나서 활동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시간을 지배하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은 자기 경영에 있어서 승리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재밌는데요. 제가 식이운동 지도사 자격증반에 시간관리와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젠하워 박스가 나오는데 지금 이 책에도 나와 있어서 굉장히 친숙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아이젠하워의 긴급한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은 없고 또 중요한 일 중에 긴급한 일은 없다라는 말을 남긴 아이젠하워의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우선순위 시간관리법인데요. 아이젠하워 박스라고 하면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여기에서 긴급성과 중요한 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눴어요. 아이젠하워 박스거든요. 이게 여기가 긴급하고 여기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여기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 여기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아. 이 중요도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2, 4분면. 그리고 3, 4분면은 긴급성에서도 떨어져 있어. 긴급하지 않다는 이야기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버려야 할 시간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긴급하고 중요하지만 긴급하진 않아. 이게 뭐냐면 전략적 계획 기간 설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래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중요하고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 1, 4분면은
예를 들자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일이에요. 되게 긴급하죠. 중요한 일이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불난 집에 불을 끄는 일. 되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응급환자 수술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두 번째, 긴급성님과 긴급하지만 중요하진 않아. 예를 들면 휴대전화가 막 울렸어. 딱 했더니 안녕하세요, 롯데 대출입니다 하면서 막 대출을 받으라고 권하는 전화였어. 근데 중요하지 않잖아요. 끊었어. 근데 또 내가 휴대전화가 또 울리면 딱 보게 되고 전화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하진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전화가 울렸으니까 긴급하니까 받았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급한 건 되게 빈 깡통처럼 요란합니다. 그리고 3, 4분면은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 예를 들자면 저녁에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 누르고 있어. 홈쇼핑 채널 보거나 스마트폰 보면서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이거가 버려야 할 시간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요. 이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독서를 하는 일이 여기에 속하죠. 네. 대부분 1, 4분면 긴급하고 중요한 일 즉시 즉석에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2, 4분면은 뭐야? 긴급한데 중요하진 않아. 그럼 이건 뭐야? 축소하거나 위임을 시키는 거예요. 전화 받는 일 딴 사람 할 수 있죠?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이거는 축소하거나 위임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오늘 회식을 할 건데 내가 직접 회식 장소를 전화해서 예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위임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3, 4분면은 뭐냐면 긴급하지도 않았고 중요하지도 않았어. 이건 당장 휴지통에 갖다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너무나 좋지 않은, 효과가 없고 정말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축소시켜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갖다 버리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그 부분은 어떤 거냐면 4, 4분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이거는 운동하는 시간, 독서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를 결정을 해서 목표에 가기 위해서 내가 뭔가 배워야 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당장 이거는 많은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이젠하워 박스의 내용을 딱 보면은 우리가 이 아이젠하워가 시간관리 굉장히 철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내용만을 뭐 이렇게 봐서 처음에는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시간관리에서 관심 갖고 시간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접하면 이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긴급성, 중요성, 그리고 긴급하면서도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거의 70%에 가까운 시간을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긴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그냥 당장 버리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네. 지금부터 하실 일은 뭐냐면 내 시간을 어디에다가 많이 쓰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한 달 단위로 체크를 하고, 그리고 주 단위, 그리고 하루하루, 우선은 제일 먼저 체크할 게 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쓸데없이 이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시간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내 하루를 경영을 해서 내가 조금 더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내가 현실을 만드는데 접근이 어렵다는 얘기겠죠. 내가 그런 목표가 있고 그런 내 삶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겠어, 내 인생의 전반기에 내가 힘이 없을 때를 생각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내 시간을 관리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 실천하셔야 돼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나로 살아가는 기쁜 프로젝트에 오시는 분들, 제가 영업하시는 분은 시간 관리에 대해서 숙제를 내요. 영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오늘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간단하게 실행력을 높이는 독서 솔루션 3분 만에 책을 간파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면 책 되게 많은데 이거에서 어떻게 내가 선별을 하지? 다 읽어보고 선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 책 한 권을 간파하는 시간을 한번 3분을 잡는 거죠. 1분은 앞표지와 뒷표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책의 컨셉은 어떤지, 느낌은 어떤지, 주요 메시지는 뭐지, 그리고 책의 요약, 추천사 등 이걸 봅니다. 또다시 또 1부는요. 앞의 내용, 프롤로그, 내가 이 책을 읽기 전 나침판으로 활용하죠.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맨 뒤를 보면 에필로그가 나와요. 이 책을 마무리하는 매듭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이 저자가 우리한테 어떤 것을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부는요. 목차를 살펴보는 거예요. 강리치는 서점에 가면 앞표지, 뒷표지, 그리고 목차를 꼭 살펴보고 이 저자를 좀 살펴봐요. 저는 저자도 살펴보고, 네. 근데 이 목차에서는 책의 맥을 잡아주는 지도 역할을 하고요. 책의 전개 방식, 책의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3분 간파를 완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책을 선정을 하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너무 재밌어요. 네. 여기서도 그 얘기가 나와. 아침 5시 독서의 기적 3시간을 확보해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생체 리듬상 밤 11시부터 취침을 하잖아요. 그럼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게 가장 좋대요. 최상의 시간이라는 거지. 신체 리듬이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리듬이 나오는 것을 서케디언 리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깨지잖아요. 그럼 호르몬에도 불균형이 생기고 그리고 사고력이 저하가 되고 하루에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5시간에서 6시간의 수면이 충분하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체 리듬부터 시작해서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어느 정도를 자야지만 생체 리듬에 영향을 받지 않는지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만약에 아침 9시에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아침 5시에 일어나면 적어도 3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 3시간은요. 하루에 9시간의 효율을 가지는 셈이래요. 아침 3시간은요. 하루 종일 9시간의 효율을 가지는 셈인데 그게 보니까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무 시간이 8시간이라고 했을 때 거의 하루를 사는 것과 동일한 시간을 확보를 하는 건데 그만큼 작은 차이가 나의 나중에 성공의 비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작은 차이를 만들고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그럼 뭐가 될까요? 내가 원하는 성공이라는 게 바로 내 눈앞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어이구 이게 그렇게 먼 게 아니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작은 성공 작은 성공에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게 매일매일 현실로 나타나네. 재밌잖아요. 내가 생각만 하면 되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 생각을 정리를 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결과를 내는 생각들을 신중하게 하겠죠. 그만큼 5시에 일어나는 것들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권장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케디언 리듬이라고 하는 신체가 지닌 자연스러운 리듬이 깨지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전 시간에 많이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네. 하루 중 언제라도 독서를 하기 위한 시간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걸 독서 블루즌이라고 부르고요. 그게 아침, 점심, 저녁, 주말 언제든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침 독서 블루즌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의 책이냐면 사이쇼 히로시의 아침형 인간을 읽어보시래요. 아침형 인간. 저도 다시 적어놨거든요. 일본 저자인데 이게 2004년도인가 이때 나온 책이에요. 근데 아침형 인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내가 이해가 돼야지만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내 이해가 되지도 않는데 내 행동으로 할 수 없어. 근데 내가 그래 이해가 됐어? 그래야지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마음에서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해를 돕고자 아침형 인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이쇼 히로시의 아침형 인간. 아침 5시에 일어나는 일이 괴롭다면 딱 1시간 먼저 일어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시간관리 독서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강기영 대표님 책이요, 생각보다 너무나 꿀팁이 많아요. 그래서 요걸 요 다음 시간에는 또 중요한 목표관리 독서법에 대해서, 목표 설정해서 독서하는 거 있죠? 이걸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녹화 방송을 했는데요, 라이브 방송이 안 떠서 녹화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강예치 채널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네, 모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강예치 클럽하고 나사기 프로젝트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